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미 개몽 시리즈 두 번째 시간 PER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잠시 애니메이션 에피소드 하나를 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아빠, 나 테슬라 주식 샀는데 벌써 15%나 올랐어. 대박이지? 그래? 그런데 혹시 테슬라 PER 몇인지 알아? PER? 그게 뭐야?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회사 1년 이익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지표야. 테슬라는 지금 PER이 180이 넘는데 이익 대비 주가가 꽤 비싼 편이지. 그럼 비싸니까 팔아야 해? 그건 아니야. 성장성이 높으면 PER이 높아도 오를 수 있어. 다만 포드 같은 전통 자동차 회사는 PER이 12 정도라 이익 대비 훨씬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지. PER을 보면 같은 업종에서도 누가 비싼지, 싼지가 비교가 되겠네. 맞아. PER 하나만으로 결정하진 않지만 투자 전에 PER 성장률, 부채, 뉴스까지 같이 봐야 해. 한 가지 더. PER에는 미래 가치를 포함한 포워드 PER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평가하는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아. 이제 아빠한테 하나 또 배웠네. 나 같은 초보개미들은 배워야 할 게 많다니깐. 어쨌든 주식이 오르니까 기분이 좋네. 허이구 녀석. 또 전화할게. 아빠 잘 지내? 여러분, 주식 살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 회사 PER이 높다, PER이 낮다죠. 그런데 PER이 뭔지, 또 왜 중요한지 그냥 숫자만 보면 되는 건지 헷갈리실 겁니다. 오늘은 PER을 쉽게 그리고 실제 사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PER은 Price Earnings Ratio, 우리말로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계산법은 단순해요.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값을 나타내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샀을 때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20이고 1년에 $2를 벌어들이는 회사라면 PER은 10입니다. 그 의미는 10년 벌어야 내 투자금이 회수된다는 거죠. PER이 낮으면 싸다, PER이 높으면 비싸다고들 하죠.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PER 낮음 시장이 성장성을 낮게 보거나 잠재 리스크가 있는 경우, PER 높음 성장 기대가 크거나 미래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 믿는 경우, 즉 PER은 현재 이익뿐 아니라 미래 기대치가 섞여 있는 숫자입니다. 같은 PER이라도 업종에 따라 싸다 비싸다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유틸리티, 은행, 정유 같은 성장 느린 업종은 PER이 5에서 15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테크, 바이오 같은 성장 빠른 업종은 30에서 50, 심지어 100 이상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애플 PER이 약 35 안정적이지만 혁신 기대 반영하고 있고, 구글 PER이 약 25 성장 둔화 우려에도 기술 기반 가치 인정. 도어대시 PER 약 140 아직 이익이 크지 않지만 미래 점유율 확대 기대. 여기서 도어대시처럼 PER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기대가 꺼지면 주가 급락 위험이 큽니다. PER은 같은 업종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단기 실적 변동에 따라 PER이 급등락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일시적 적자, 경기 사이클에 따라 PER 기준이 달라지며 불황기엔 PER이 높아 보이고 호황기엔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PER만 보고 싸다 비싸다 결론 내리면 위험합니다. PER은 재무 건전성, 성장률, 시장 트렌드와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A사가 PER 8이라도 매출 감소하고 부채 많으면 싸지만 위험하고, B사는 PER 30이고 매출 성장률 50%, 시장 점유율도 확대. 이러면 비싸지만 성장성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잠시 주요 업체들의 PER 변천사를 보시죠.
시장에서 생각하는 각 섹터들의 값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팔란티어 경우엔 오늘 현재 600을 넘어가고 있고, 대표적인 방산주인 락히드 마틴의 경우는 20 정도로 일반적인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시총 1위인 엔비디어는 타 빅테크보다 PER이 높다는 것은 아직도 시장이 이 거대한 기업의 성장세를 믿고 있다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내일의 거인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주식시장을 달궜고, 많은 기업들의 주가는 실적보다 꿈을 먼저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따라오지 못한 채 기대만 커졌던 거품은 결국 한순간에 꺼졌습니다. 이 시기는 높은 밸류에이션이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패치닷컴입니다. 화제성 있는 광고와 캐릭터로 대중의 관심을 모았지만 제품을 팔수록 물류비와 마케팅 비용이 커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객을 데려오는 비용은 높았고 한 고객이 남겨주는 수익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미래의 성장에 베팅하며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했지만 실제 현금 흐름은 그 기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장 후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숫자만 화려했던 밸류에이션이 사업의 기초 체력 없이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웹바는 온라인 식료품 배송을 꿈꾸며 대규모 투자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거대한 물류센터와 차량을 빠르게 확장했지만 당시 기술과 수요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위 경제성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고정비는 늘고 현금은 빠르게 소모되었습니다. 시장 기대는 컸지만 현장의 실행과 고객 경험이 그 기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막대한 투자금이 투입된 지 2년 만에 사업은 정리되었습니다. 규모가 성장보다 먼저 커지면 높은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남겼습니다. 이렇듯 높은 PER과 화제성만으로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PER은 가격이 이익을 얼마나 앞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기대의 온도계일 뿐입니다. 기대가 현실이 되려면 매출의 질과 이익의 지속성, 산업 구조와 경쟁 우위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낮은 PER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확실한 사업 모델이나 악화되는 재무 체력은 낮은 숫자 뒤에 숨어있는 위험일 수 있습니다. 결국 밸류에이션은 지표가 아니라 해석이며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지금의 시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PER의 높고 낮음은 과거의 교훈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숫자 하나로 결론 내리지 말고 성장의 현실성과 산업의 맥락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 관점으로 앞서 살펴본 기업들의 PER과 평균 그리고 앞으로의 이익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래의 기업 가치를 예상할 때는 간략하게 3에서 5년치 PER 평균값으로 예측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PER이 과거 5년 평균보다 낮다는 의미는 시장이 악재로 할인 중일 수도 있고 현재 PER이 과거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말은 시장이 미래 성장성을 과도하게 반영 중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최근 3에서 5년 평균 PER, forward PER, 업종 평균 PER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듯이 성장주와 이미 성장세가 둔화된 기업들의 PER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개인마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PER은 가격표가 아니라 투자 가이드라인입니다.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오늘은 PER을 단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심리와 기대치의 종합으로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투자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숫자 뒤의 이야기를 읽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제3편 EPS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